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2월 8일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다루었는데 선박 근조 비용 같은 값이면 K조선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NGC 근조 비용이 한국에서 근조하려면은 프리미엄 더 지급해야 된다. 더 비싸다. 중공사는 더 싼데 이게 어느 정도일 것인가? 요거를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라고 하죠. 여기서 LNG 수출 터미널 신정설 공사 여러 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이제 매우 중요한 골든 패스 이 수출 터미널이 25년부터 이제 수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준비됐는가? 여기 지금 K조선한테 관련 문제일 것 같아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LNG 프라임 보도한 거 보시면은 중공의 대련조선소가 DSIC 이게 이제 CMES한테 지금까지 LNGC 수주 받은 게 8척이라고 합니다. 17.4만 큐빅미터 표준 사이즈죠. 이걸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 선박 건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1호선, 2호선을 지금 현재 건조 시작했다는 건데 요게 22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두 척을 3억 8천만 불에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네, CMES가 발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척당 한 1.9억 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배를 누가 사용하느냐? 중공의 시노 SINOCHEM 그러니까 시노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용선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선사는 CMES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용선자가 그 다음에 두 척을 더 옵션을 행사해서 그때 가격이 4억 불로 됐고, 그럼 한 척당 2억 불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두 척을 더 옵션 행사해서 그 당시 한 4.7억 달러. 그래서 금년 5월에 다시 두 척을 옵션 행사해서 또 4.7억 달러. 이렇게 되면은 금년 5월에 한 척당 2.35억 달러에 발주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5월에 한국 시세는 2.63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빅3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22년 그러니까 작년 3월경 그때 시세를 쭉 이제 제가 봤는데 삼성중공업은 3월 데이터가 없고요. 4월 1일 날 삼성중공업이 2.17억 달러에 수주한 게 있고 현대중공업은 한 2.34억 달러 했었고요. 작년 3월 시세. 한화오션이 한 2.1억 달러에서 2.36억 달러 이렇게 수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단순 평균을 하면은 작년 3월에 K조선은 2.24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것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K조선의 프리미엄은 한 척당 한 0.34억 달러, 금년 5월에는 한 0.28억 달러로 이제 약간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련조선소 같으면은 LNGC 건조 경험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어째서 저렇게 비싼 가격에 발주가 가능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저기 아무도 발주 안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LNGC 사고가 나면은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값 날아가는 거는 별론이고 추가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아무도 발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하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발주가 가능하다면은 중공이 발주하고 중공이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운항 중에 고장으로 저게 퍼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은 가령 최악의 경우에 조기에 폐선한다 하더라도 그 손실 전부 중공이 부담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건조 비용과 파생되는 손실을 대련조선소가 LNGC 연구 개발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요런 전제에서 저런 발주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상상. 예. 그래서 앞으로
중공산 LNGC 추가 사고 소식가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호주에서 지금 후동중화 배가 두 번째로 그 고장나서 퍼졌다는 영상 다루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일본 선사인 NYK가 중공의 그러니까 시노팩하고 23년간 장기 용선 계약을 사인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런 제목을 딱 보면요. 저런 거래의 전제가 뭐냐. NYK가 지금 그 화주가 중공이라는 겁니다. 중공 회사가 화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산 LNG를 중공으로 실어주는 그런 그 어떤 그 계약을 맺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선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LNGC 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박을 NYK가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NYK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그 선박을 K조선에 그 발주를 하고 싶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건 뭐 그런데 후동중화에 벌써 연달아 바다에 항해하다가 퍼져버리는 그 후동중화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후동중화가 만드는 배는 리스크 때문에 디스카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공의 CNOOC가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후동중화에 그러니까 6척을 작년에 발주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용선한다는 거죠. 시노팩이 요 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후동중화가 만든 LNGC를 시노팩이 사용을 하고요. 그 발주 누가 했느냐? CNOOC하고 NYK가 공동 발주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6척인데 6척을 12억 불에 작년에 발주를 했으니까 한 척당 한 2억 달러 정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억 달러,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대련주 손사가 한 1.9억 달러, 그와 이제 비슷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 발주 시기에 따라 가격은 계속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 우리는 자세한 계약 조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NYK하고 CNOOC하고 후동중화 요 3자 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정은 뭡니까? NYK의 근심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NYK는 뭘 걱정하겠습니까? NYK가 배값으로 후동중화한테 주잖아요. NYK가 주는 그 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후동중화가 만든 선박, 다시 말하면은 후동중화가 하는 일은 하자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하자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잖아. 자꾸 퍼지잖아. 한 번 퍼지고 두 번 퍼졌는데, 앞으로 또 세 번째 또 퍼질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바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 담보 책임 조항을 아주 엄격하게 약정되어 있을 거다. 이게 당연히 추론이 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후동중화가 만든 저 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 안 된다. 너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NYK는 후동중화한테 돈 주고 건조를 시켜도 결과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용선료도 받고 NYK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본을 투자하잖아요. 용선료 받고 그다음에 물건 배달해줘서 배달료 받고 이게 이제 NYK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종합하면은 결국 LNGC 이 건조 사업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중공의 조선업 이거는 비용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경쟁에 불리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척당 대략 한 36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한국이 더 비쌉니다. LNGC 한 척당. 근데 그래서 이런 K조선 프리미엄이 왜 정당할까? 왜 한국 돈을 이만큼 더 주고 한국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겠나? 정상적인 경우에 이제 정당화하는 기술력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한국의 재액화 기술은 그 재액화율이 지금 10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창 같은 경우에
동일한 그 프랑스 GTT 그 멤브레인 화물창을 다 사용하지만 그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화물창 보통 4개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줄여갖고 3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료비 절약되고요. 기화율을 추가로 5%나 개선시킨다. 이거 굉장한 거죠. 이런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 계속 이제 관련되는 그 기술 개발이 그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GTT를 사용하더라도 그 얼마나 정교하게 그 하자 없이 그 땜질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기 자율 운항 기술 이런 거, 그다음에 열전 발전 기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LNGC에 상용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탄소 배출 줄이고 에너지 효율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게 그 펜오션의 실전 테스트 하고 있다는 거, DT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그 선박 관리하는 플랫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화물창, 그다음에 같은 엔진 사용하더라도 후동중화는 지금 10년도 안 돼갖고 자꾸 퍼지는데 K조선은 30년 잘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돈 더 주고 K조선에 맡기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싸다. 뭐 이렇게 가성비 더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골든패스 LNG 수출 터미널 여기서 25년부터 이제 드디어 그 LNG 본격 수출된다는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텍사스 그 사빈 패스에서 뽑아 올린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 그 설비 아닙니까? 수출 터미널이. 그래서 요 그 첫 번째 화물 2025년 상반기에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규모를 보면은 연산 600만 톤 그 트레인 3개를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용량이 연간 한 1,800만 톤 정도 된, 이 정도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분 구조가 여기서 카타르가 70% 갖고 있고 엑슨 모하빌이 30% 갖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번 제가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물량의 70%를 카타르가 이제 그 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 보도, 그러니까 작년 말인가, 작년 말 정도인지 금년 초인지 뭐 하여튼 시기는 그런데 그 카타르에서 독일로 가서 독일 한창 그때 그 러시아 가스 이제 아웃시키면서 그 LNG 그 비상이 걸렸잖아요. LNG 확보 비상 걸리고 그럴 때. 그래서 독일 총리가 LNG 찾아서 그냥 지구 천두비고 돌아다닐 때 그때. 그래서 카타르하고 독일이 장기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물량이 그 당시에 저기 GOM에서 골든패스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골든패스 저 물량이 일부는 지금 독일로 간다. 그게 러시아 가스 대체 용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관심사는 이제 선박 그 LNGC 이게 다 준비가 됐는지 요거 아니겠습니까? 카타르의 그 확장 공사 그바 노스필드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카타르 같으면은 트레인 하나당 800만 톤짜리를 6개, 그래서 총 4,800만 톤 이제 확장하는 것인데 노스필드 이스트에 3,200만 톤, 노스필드 사우스로 1,600만 톤 이렇습니다. 이것도 26년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로 그 카타르발 그 대량 발주, LNGC 대량 발주가 주로 여기에 이제 포인트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저 북미 쪽에는 그 보시면 골든패스 하나만 1,800만 톤입니다. 그런데 골든패스와 같은 그 프로젝트들이 쭉 그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금은 곧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5년 이후에 내년 이후에는 카타르발 그 대규모 발주는 종료가 되지만은 북미발 그 대규모 발주 카타르 능가하는 거 요게 이제 요거는 카타르처럼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요거 이제 그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